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원주여자고등학교 3학년 화법 작문 언어 중에서 언어, 즉 문법 영역 강의를 맡은 이원재 선생님입니다. 오늘 차를 타고 시내를 지나가면서 활짝 핀 벚꽃들을 보고 감탄하는데 말이죠. 몇몇 초등학교 앞에는 너희들이 꽃이다, 보고 싶다 얘들아, 이렇게 현수막들을 걸어놨더라고요. 3월달에 여러분을 만나면 하고 싶은 말들,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는데 참 아쉽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간은 가는데 우리가 마냥 놀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온라인으로 어떻게든 해보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처음이라 서툰 부분이 많을 테지만 또 여러분도 어색한 부분이 많겠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법 참 어려운 과목이죠. 그런데 포기하자니 수능에 5문제나 나오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이것만 하자니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말이죠. 하지만 선생님도 공부를 해보니까 문법은 공부하면 공부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는 과목이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선생님도 옆에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문법 영역은 기본적으로 우리 펭수, 펭수와 함께 수능 특강 교재를 기본으로 EBS 강의를 들으시길 추천합니다. 근데 그걸 보고도 이해가 잘 안 된다거나 개념이 잘 잡히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문법 한 장으로 정리하기 특강을 제작해서 올릴 거예요. 핸드폰에 담아 다니면서 짬짬이 들어도 좋고 선생님이 정리하는 걸 보면서 스스로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문법 체계가 머릿속에 딱 잡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올리는 강의를 보시고 강의 내용을 백지에다가 자필로 정리해서 사진 찍어 올리는 미션까지 완수를 하면 출석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의문의 정의와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의문은요, 크게 세 부분의 공부로 나눠집니다. 자, 의문은요, 운 먼저 썼네요. 긴장했나봐요. 자, 이 의문은요,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체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근데 사실 시험 문제는 의문의 변동에서 거의 다 나오죠. 하지만 이 의문의 변동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의와 체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됩니다. 먼저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의문이라는 것은 먼저 의미를 달라지게 하는 최소의 소리 단위, 요 세 가지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을 의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불이라는 단어가 있고 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fire, 풀은 grass 이렇게 부르죠. 불과 풀이 반드시 의미가 다른데요. 이것은 비읍이 피읍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럼 이 비읍이 피읍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졌다. 즉 비읍과 피읍은 이 단어 사이에 의미를 달라지게 한다. 이게 되는 거고, 또 비읍을 쓸 때 이렇게 쓰지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걸 더 이상 나누면 기능이 없어지니까, 비읍으로서 기능을 못하니까 얘가 최소의 단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달라지게 하는 최소의 소리 단위, 이거를 의문이라고 한다. 자, 이 정도 알고 넘어가시고요. 자, 이 체계에 대한 걸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잘 나누어지는 의문, 분절 의문. 잘 나누어지지 않는 의문, 비분절 의문. 자, 요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비분절 의문 먼저 할게요. 간단하니까요. 자, 우리말 표준어에서 비분절 의문으로 인정되는 것은 장단밖에 없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요. 눈하고 눈이 있어요. 길단 표시를 이렇게 하죠. 자, 요 앞에 거는요. 영어로 하면 I. 요거는 snow예요. 자, 이게 짧은 소리고 이게 긴 소리예요.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죠. 자, 그런데 이게 참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자, 이거를 1번, 요걸 2번이라고 했을 때
제가 1번을 발음하는지 2번을 발음하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맞춰보세요. 지금 옆에서 똑같이 수업 준비를 하고 계시는 저희 사모님한테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사모님 준비되셨나요? 네. 자, 제가 1번을 발음하는지 2번을 발음하는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눈. 1번이요. 예, 정답은 2번이에요. 지금 교직 경력이 10년쯤 되시는 국어 선생님인 저희 사모님도 이걸 못 맞추세요. 왜냐하면 소리의 길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정확히 어디까지가 짧고 어디까지가 긴 건지 구분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걸 비분절 의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보다 중요한 게 분절 의문이에요, 사실. 자, 우리말 분절 의문은 크게 자음, 모음, 반모음. 자, 요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쌤이 외우라고 하지 않았죠? 문법은 이해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뭘 좀 외워야 돼요. 근데 이걸 다 외울 순 없잖아요. 또 뭘 외워야 되는지 모르고. 그래서 선생님이 있는 거죠. 외우라는 건 좀 외워주세요. 자, 우리말 분절 의문의 종류는 자음, 모음, 반모음이 있다. 외워주세요. 자, 그럼 자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자음은요.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가 어느 자리에서 발음이 되느냐. 그걸 조음 위치라고 하고요. 얘가 어떤 방법으로 소리가 나느냐. 그걸 조음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음을 분류하는 기준은 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조음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쌤 친구가 한 명 필요한데요. 이름이 스미스예요. 자, 여러분들 다 같이 불러주실래요? 스미스. 네, 안녕하세요. 스미스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어요. 자, 어떻게 이렇게 그린지 신기하죠? 자, 여러분들도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스미스가 왜 등장했냐면 자음을 발음할 때 필요로 하는 조음 기관, 그러니까 소리 낼 때 필요한 기관들이 요거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일 앞에서부터 입술, 이와 혀끝, 딱딱한 입천장, 연한 입천장, 그리고 목청입니다. 자, 여기서 나는 소리라는 뜻을 한자음으로 줄여서 얘기하면요. 자, 입술에서 나는 소리 양수음. 다음 혀끝과 이 뒤에서 나는 소리 치조음. 딱딱한 입천장에서 나는 소리 경구개음. 자리가 좀 모자라네요. 그 다음에 여린 입천장에서 나는 소리 연구개음.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 후음. 자, 이렇게 5개의 조음 위치로 자음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를 발음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직 발음하지 마시고요. 그. 자, 그를 발음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숨을 일단 들이쉬었다가 발음하기 직전에 딱 멈춰보세요. 이렇게 되면서 혀가 아마 여기를 막고 있을 거예요. 자, 공기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막히는 위치, 요 위치를 조음 위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 막혔다가 공기가 빵 터지면서 나는 소리가 게 기역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역을 연구개를 막았다가 터트리며 내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역의 조음 위치가 연구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건 조음 위치를 살펴본 거고요. 조음 방법이라는 것은 좀 전에 이 기역을 발음할 때 공기의 길을 막았다가 터트린다 그랬죠. 그 막았다가 터트린다를 두 글자로 파열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조음 방법이 우리말에 5가지가 있어요. 파열, 파찰, 마찰, 비음, 유음.